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서울에 집 알아보시는 신혼부부, 또 곧 아이 태어날 가정이라면 정말 관심 가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기사 보니까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얘기더라고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 정책이요. 맞아요. 서울시 목표는 그거잖아요. 집값 너무 비싸니까 서울 떠나지 마라. 아이도 낳아라. 이건데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처음 발표랑 또 달라진 점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부부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서울시 프로그램, 정확히는 서울에 사는 집 없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주거비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나간 사람들 보니까 60% 넘게 가족이나 주거 문제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그 통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 낳은 신혼부부들이 집 때문에 서울 떠나는 일 없게 하겠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마침 2025년 상반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출산한 3,800가구가 대상이고요. 아, 3,800가구요? 네. 선정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 동안이니까 총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월 30만 원.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여기서 딱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그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아니면 월세 130만 원 이하, 이 조건이 붙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히 전세 3억 원 이하 조건,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죠. 3억 원 이하? 서울에서요? 네, KB부동산 통계만 봐도 저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 4천만 원이에요. 6억 4천이요. 평균이. 와, 네,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전용 4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해도 평균이 4억 2천만 원 수준이고요. 그러면 3억 이하 전세 아파트는 정말 찾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산 앞둔 30대 김모 씨분. 작년에 처음 발표했을 때는 전세 7억 원까지 괜찮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대요. 아, 네, 그랬었죠. 근데 막상 공고 나온 거 보니까 3억으로 줄어 있어서 이거 완전 탁상행정 아니냐 이렇게 토로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와, 7억에서 3억은 정말 너무 차이가 큰데요. 네, 맞아요. 작년 4월에 처음 이 정책 발표했을 때랑 지금 실제 시행되는 내용이랑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랐던 거죠? 원래는. 원래 계획은요, 소득이나 뭐 부모님 나이 이런 제한 없이요, 그냥 아이 한 명 낳으면 월 30만 원씩 2년 지원, 그리고 거주 요건은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와, 7억에 268만 원. 네, 그리고 지원 규모도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겠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야, 월 계획은 정말 파격적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세 3억 이하, 지원 인원도 연 2,760가구로 확 줄고 그렇죠.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거죠. 거기다가 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까지 새로 생긴 거고요. 네, 맞습니다. 소득 기준이 추가됐어요. 그럼 이게 뭐랄까 소득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도 해당 안 될 수 있겠네요. 180%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1.8배 이하 소득이어야 하니까요. 서울시 설명은 이제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요. 아, 협의 과정에서 네, 뭐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다른 좋은 정책들이 또 확대되니까 그런 거랑 좀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기준을 좀 바꿨다는 입장이에요. 올해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물론 정책 조율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 문턱이 정말 확 높아진 셈이네요.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집 마련의 또 다른 길인 대출 시장에서도 신혼부부들한테 좀 안 좋은 변화가 있다고요? 아, 네. 그 점도 짚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좀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은행들한테
40년, 5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좀 줄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만기 긴 상품들이요? 네, 그래서 SC제일은행 같은 일부 은행들이 실제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50년에서 다시 30년으로 줄이고 있어요. 50년에서 30년으로요? 와, 그럼 당장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이자는 줄 수 있지만 월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할 텐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정말 큰 부담이겠는데요? 네,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통계청 자료를 봐도요, 2023년 기준으로 초혼 신혼부부들 대출 잔액 중간값이 1년 전보다 늘었어요. 1억 6천만 원대에서 1억 7천만 원대로요. 이미 빚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출 만기까지 짧아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기사에도 나오네요. 연말에 결혼 앞둔 20대 후반 박모 씨. 만기가 만약 40년에서 30년으로 줄면 월이자, 그러니까 원리금이겠죠 이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늘어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월 부담액이 확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게 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은 문턱이 높아져서 받기 어려워지고 집 살 때 기댈 수 있는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는 약간 이중고에 놓인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좋은 의도와 실제 신혼부부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서울에서 새 가정을 꾸리려는 젊은 부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출산율도 높이고 주거 안정도 돕겠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인데 네, 취지는 좋았죠. 근데 현실과 좀 동떨어진 기준, 또 대폭 축소된 규모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동시에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만기 축소 같은 움직임이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 기사가 잘 보여주는 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현실의 높은 벽, 예를 들면 높은 전세가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다른 정책 목표, 가계부채 관리 같은 것들 사이에서 좀 방향을 잡기 어려워지면서 정작 그 정책의 대상인 신혼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이중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복잡한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고려할 때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도시에서 젊은 가정들을 정말로 붙잡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단순히 얼마간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까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은 없을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